네. 자, 우리 98페이지 지구 시스템 예전에 다 한번 외웠던 거라 중요한 것만 빨랑빨랑 하고 갈 겁니다.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설마 구분 못 하시진 않으실 테고, 직권부터 자세하게 보면 직권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되며,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에 유일하게 상태가 다른 부분은 어디? 외핵인 거 알죠? 외핵만 무슨 상태? 외핵만 액체고 나머진 싹 뭐예요? 다 고체인 거 알죠? 지구 내부에는 기체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외핵만 액체고 나머지는 모두 고체. 그 다음 지각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 거 알죠? 두꺼운 대륙 지각과 얇은 해양 지각으로 나눠지는데, 자, 여기는 대륙 지각 평균 두께 35km. 여기가 해양 지각 평균 두께 5km. 두께는 대륙이 두껍지만 밀도는 누가 커요? 둘이 이렇게 만나면 누가 밑으로 들어가? 뭔 물이야.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중에 고르는 거지. 해양 지각이 더 무거운 거 알죠? 그래서 두께는 대륙 지각이 두껍지만 밀도는 해양 지각이 커요. 아시죠? 이거 구분하셔야 되고, 혹시 자세하게 물어보는 학교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무슨 암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냐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대륙 지각이 주로 화강암질이거든. 반면 해양 지각이 주로 현모암질이에요. 네, 알다시피 현모암이 색깔이 까맣죠? 화강암은 좀 하얘요. 색깔이 어두운 놈일수록 보통 무겁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커요. 그래서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얇은 대신 밀도가 커서 둘이 만나면 해양 지각이 밑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요거는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자, 어쨌든 지각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층이 이제 멘틀인데, 멘틀의 제일 중요한 점 1. 전체 부피의 80%,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곳이죠. 지구 내부에서 제일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멘틀. 그리고 멘틀은 고체이지만 무슨 고체? 유동성이 있는 고체. 조금씩 움직이는 고체였죠? 그래서 멘틀은 대류가 일어나요. 멘틀은 조금씩 움직여요. 그러면 멘틀은 약간 유동성이 있는 고체고, 유동성만 있다고 대류를 하진 않거든요, 사실. 유동성이 있는 데다가 또 어떤 특징 때문에 대류를 하는 거야. 그것도 있긴 있는데, 밀도차 때문에 대류를 하는 게 아닌 게, 얘가 밀도는 무조건 안으로 들어갈수록 커지는 거거든, 지구 기준으로. 그럼 아래쪽이 밀도가 높고 위쪽이 밀도가 낮으니까 밀도만 가지고는 대류를 하면 안 돼요. 그죠? 무거운 애가 밑에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밀도에 의한 대류가 아니야. 그럼 뭐에 의한 대류냐? 안으로 들어갈수록 밀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아래쪽이 온도가 높아, 위쪽이 온도가 낮고, 얘가 뜨거운 애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차가운 애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밀도 차이 때문이 아니라 온도 차이 때문에. 그래서 멘틀이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를 하는데, 이 대류가 온도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대류, 그래서 열대류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아래가 더 뜨거워서 올라오는 대류. 오케이? 그러면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에 지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얘는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에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에 지구에 무슨 일이 나타나? 왜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멘틀이 대류하면 위에 있는, 그죠? 멘틀의 대류 때문에 판이 이동을 하죠. 판이 이동을 하니 지각 변동이 나타나죠. 즉 지진이나 화산. 멘틀의 대류 때문에 위에 있는 땅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니까 지진 나고 화산 터지고 그런다는 거지.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외핵은 액체라고 아까 했고, 외핵도 대류를 해요. 당연하죠. 멘틀은 고체인데도 조금 움직일 수 있다고 대류를 하는데, 외핵은 아예 액체잖아요. 대류를 더 잘하겠죠. 근데 외핵이 대류하면 지구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외핵이 대류하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생기죠. 멘틀이 대류하면 땅이 움직이고, 외핵이 대류하면 지구에 자기장이 생겨요. 두 개의 역할이 좀 달라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멘틀의 대류로 판이 이동하였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 멘틀의 대류로 판이 이동하였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 권으로 대답해야지.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이런 거. 직권과 멘틀이 대류하여 판이 이동하였다. 직권과 수권. 직권. 판도 땅이잖아요. 멘틀도 직권이고 판도 직권이에요. 직권과 직권이에요. 이거는. 이해했어? 같은 권끼리도 주고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외핵의 대류로 지구 자기장이 생겼다. 이거 무슨 권과 무슨 권 사이의 상호작용? 직권과 외권. 그죠? 지구 자기장은 외권에 속해요. 알겠어요? 요 멘틀 대류와 판은 직권인데 외핵과 지구 자기장은 직권 외권이에요. 구분할 수 있겠어? 여러분 지구 자기장이 있으면 뭐가 좋아요? 얘가 뭐 해주는데? 뭐 막아줬었지. 기억나? 그건 오존층이 막는 거고요. 적외선을 왜 막아? 적외선 안 막아도 돼. 뭐라고? 가시광선을 왜 막아? 그럼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봐? 왜 태양에서 날라오는 지구로 들어오면 안 되는 알갱이들이 있었잖아요. 방사능 덩어리들. 그걸 뭐라고 불렀어? 태양풍. 태양에서 방사능을 띠는 막 양성자, 전자 이런 알갱이들이 지구로 막 날라오고 있단 말이야. 그걸 지구 자기장이 막아주는 거야. 자, 가시광선, 적외선은 안 막아요. 알겠어? 자외선은 누가 막아? 오존층이. 태양풍은 누가 막아? 지구 자기장이. 그럼 봐라. 자외선을 차단하였다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하였다. 외권과 자외선은 외권에서 오는 게 맞아요. 오존층은 어디 있는 거예요? 걘 기권이에요. 그러니까 오존층은 기권이고 지구 자기장은 그거보다 더 바깥이, 기권보다 더 바깥인 거야. 그러니까 오존층 아니 저기 지구 자기장은 외권인 거예요. 기권보다 얘가 더 바깥인 거야. 이해했어? 그럼 태양풍이 자기장에 차단되었다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자기장이 태양풍을 차단. 이거는 외권과 외권이죠. 태양풍도 외권에서 오는 거, 지구 자기장도 외권. 기권보다 더 밖에 있으니까 둘 다 외권이에요. 알겠어? 이해했어요? 오존층은 기권이지만 지구 자기장은 외권이에요. 응? 그 다음 내핵은 온도와 압력과 밀도가 가장 높은 건 뭐 당연하죠. 지구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거니까는. 자, 그 다음 기권으로 갑시다. 기권. 그리고 이거. 이 직권이 4개의 층으로 나눠졌잖아.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거 우리가 직접 파본 게 아닌 거 알죠? 멘틀, 외핵 우리가 파서 본 게 아니죠. 그럼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나눠진 건 어떻게 알아? 이거 뭘로 알아냈어요? 이거 지구 내부가 4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직접 파본 거 아니잖아. 뭐 싸서 알아낸 거잖아. 뭐 싸봤어 지구 내부에.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중1 때 하는데. 지진파 쌌지. 지진파 이것들아. 자, 때려줄까?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로 나는 거예요. 직접 파볼 수도 없었고 지진파를 쐈더니 가다가 갑자기 속도가 확 바뀌는 순간이 있는 거야. 아, 거기서 층이 나뉘는구나. 이렇게 자른 거라고. 알겠어?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로 4개로 자른 거예요. 그러면 기권을 4개로 자른 건 무슨 기준이야?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기권을 4개로 자른 건 무슨 기준이야, 이건? 이건 여기 있죠.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차가워지냐 따뜻해지냐 이걸로 자른 거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중요하죠. 온도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알죠? 온도가 낮아지는 첫 번째 층 이름이 대류권이죠. 대류권. 왜 대류권이겠냐? 대류가 일어나니까 대류권이지 뭐. 그럼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니까 대류가 일어나는 거잖아. 여기가 온도가 높고 이쪽이 낮은데 높은 애는 올라갈라 하고 낮은 애는 내려갈라 하니 대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에 대류가 일어난다. 이 표현이 대류가 일어난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좀 해볼까요? 대류가 일어난다.
기층이 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죠. 기층이 불안정하다.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대류가 일어난다? 기층이 불안정하다? 공기의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는데 쉽게 말하면 섞인다는 거예요. 공기가 위아래로 자꾸. 이렇게 돌고 도니까 결국은 섞이는 거잖아요. 대류가 일어난다. 기층이 불안정하다.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야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대류권처럼. 그럼 대류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왜 차가워지는데? 온도가 왜 낮아져? 여기 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첫 번째 층. 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냐? 오, 땅에서 나오는 열을 못 받아서 그러죠. 자, 그래서 얘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는 이유는 지표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합시다. 지표에서 나오는 열이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에요. 땅에서도 열이 나오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그 열이 줄어들어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류가 있기 때문에 날씨도 나타나죠. 첫 번째 층에서만 구름 생기고 비 오는 거 알지? 그래서 구름이 생길 수 있는 가장 높은 높이 몇 킬로? 대류권까지의 높이죠. 대류권이 바닥에서부터 몇 킬로까지는? 11킬로. 구름이 생길 수 있는 최고 높이는 11킬로인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층.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요. 아니, 얘는 땅에서 더 멀어졌는데 왜 온도가 올라가? 얘 대류 일어나 안 일어나? 얘는 안 일어나요. 그럼 얘는 왜 온도가 올라가? 뭐가 있어서? 오존층이 있어서요. 얘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가열되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는 거예요. 오존층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얘는. 알겠어요? 이유가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가열이 되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오히려 기온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대류도 없죠. 안정하고 연직 운동이 활발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그리고 세 번째 층 이제 온도가 다시 떨어지죠. 여기가 중간권이죠. 온도가 제일 낮게 내려가는 층인 거 알아요? 영하 90도 정도. 가장 추운 층이 세 번째 층. 얘는 그럼 대류 있어 없어? 있죠. 얘 대류 있어요. 그럼 여기에도 날씨 있어? 없어요. 기상현상은 왜 없어? 왜? 그렇죠. 수증기가 없어서죠. 대류는 있지만 수증기가 없어서 구름이 안 생기고요. 요 세 번째 층이 유성 떨어지는 층인 거 알죠? 별똥별. 그리고 마지막 층이 이제 열권. 대기권이 여기서부터 총 몇 킬로까지야? 1000킬로. 근데 중간권까지 가도 80킬로. 그러니까 열권이 2킬로는 제일 두꺼운데 공기는 제일 희박하죠. 가장 적은 양의 공기가 있고 공기가 매우 희박하다 보니 밤낮의 기온차가 매우 큰. 공기가 희박해서 기온차가 큰 거예요. 여기는. 오케이? 그리고 올라갈수록 여기는 다시 따뜻해져요. 왜? 그렇죠. 얘는 진짜 태양이랑 가까워서 그렇죠.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태양이랑 가까워지니까 더 뜨거워지죠. 그리고 여기 오로라 나타나는 층인 거 알고 있죠? 자, 오로라는 무슨 권과 무슨 권 사이의 상호작용? 기권과 열권이 기권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기권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권이죠. 기권과 외권. 왜냐면 이 오로라는 태양풍이 열권에 있는 공기랑 부딪혀서 빛이 나는 거거든요. 원래 태양풍은 누가 차단해줘야 돼? 지구자기장이 차단해줘야 되지. 근데 99.9%는 차단이 되는데 0.1% 차단이 안 되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태양풍 중에. 걔네가 지구자기장 뚫고 들어와서 열권에 있는 공기랑 부딪혀서 반짝반짝 빛을 내면 그게 오로라예요. 그러니까 외권과 기권이죠. 얘네는. 이해했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
얘기인지 잘 봐. 그 다음 이번엔 수권으로 갑니다. 여러분 수권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제일 위에 온도가 일정한 층 혼합층. 여기 왜 온도 일정해? 원래는 물속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떨어져야 돼. 왜냐?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는 일정해. 왜? 아닌디? 누가 섞어주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는 섞어준단 말이야. 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그래서 이름이 혼합층이죠. 바람이 섞어주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 그래서 이름이 혼합층이고. 그럼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이 두껍겠죠. 바람이 많이 불수록 더 혼합층이 깊이까지 이렇게 두껍게 발달을 해요. 자, 그 다음 어느 정도 혼합층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바람의 영향이 이제 끝나서 온도가 떨어져요. 여기가 수온, 약층. 그러면 수온이 낮아져요. 자, 대류 있어 없어 여기? 위가 따뜻하고 온도가 높고 아래층의 온도가 낮아요. 대류 없어요. 아래가 따뜻해야 대류를 하는 거지. 안 그래? 따라서 얘는 안정하다. 즉 연직운동이 일어나기 어렵다. 대류가 안 일어난다죠. 연직운동이 결국 대류랑 같은 말 아닙니까? 안정하다. 연직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류가 없다. 똑같은 말. 그럼 얘는 섞이질 않으니, 이 가운데 층이 섞이질 않으니 얘 때문에 위층과 아래층이 만나 못 만나? 못 만나요. 그래서 수온 약층이 혼합층, 위층과 아래층,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예 못 만나는 건 아닌데 거의 얘가 차단을 해요. 알겠어요? 그 다음 심해층은 온도가 일정한 층이죠.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층. 여기가 이제 심해층이에요. 여기가 수온 약층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다를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뭘 기준으로 세 개로 잘랐어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이걸 기준으로 세 개로 잘랐다. 이 세 층 중에 가장 안정한 층을 고르시오. 가장 안정한 층을 고르시오. 어디를 골라야 돼요? 아니에요. 여기에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심해층을 많이 골라요. 근데 심해층이 가장 안정하지 않아요. 위아래 온도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래층이 찬층. 여기가 가장 안정한 층이에요. 심해층이 아니에요. 응? 수온약층이 가장 안정한 층이에요. 하나 고르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려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신이 나 있을까 두 분? 왜 이렇게 즐거우실까? 자, 여기 보세요. 에라이씨. 내가 지금 이쪽이 수온, 이쪽이 깊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바다. A 바다. 이렇게 생긴 바다. B 바다. 여러분, 둘 중에 어디가 더 고위도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느 바다가 더 고위도의 바다입니까? 왜요? 추워요? 무슨 소리? 수온이 A가 지금 높은데요? 화살표가 있다는 건 절로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A 바다가 더 따뜻하고 B가 조금 온도가 낮다는 뜻이죠. 적도가 저위도죠. 극으로 갈수록 고위도죠. 고위도로 갈수록 추워지는 동네거든요. 그럼 동네가 추우면 바다도 추워. 즉 수온이 낮은 B가 더 고위도예요. 근데 지금 A가 보통 저위도의 바다가 이런 모양을 띠거든요. 적도 근처, 더운 동네. B는 중위도의 바다가 이런 모양을 띄어요. 중위도면 딱 우리나라에 있는데 적도보다 이제 좀 많이 올라온. 그럼 고위도는요? 북극 근처 이런 데는? 걔네는 그림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완전 고위도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완전 고위도는 왜 층이 없을까요? 왜 혼합층, 수온약층 이런 구분이 안 돼요? 저기는 너무 추워서 바깥의 온도도 여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이나 아니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위도는 전체가 무슨 층이다? 그렇죠. 전체를 심해층으로 봐요. 전체가 심해층이에요. 에라이. 층상 구조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고위도는 층이 없으니까 내비두고 우리 중위도하고 저위도를 좀 봅시다. AB 중에 어디가 혼합층이 더 발달했나요? 혼합층은 B가 더 발달했어요. AB 중에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B가 혼합층이 더 두꺼울까요? 이유. 중위도가 저위도보다. 뭐 때문에? 중위도가 저위도보다. 아니, 혼합층이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봐요. 저거 왜 생기는 층이야? 바람 불어서 생기는 층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중위도가 저위도보다 바람이 잘 분다는 뜻이에요. 바람이 잘 불어야 혼합층이 두꺼워진단 말이야. 적도 부근은 바람이 잘 안 불어요. 알겠어? 그러면 수온약층은 어때요? 수온약층은 A와 B 중에 누가 발달한 거예요?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 수온약층은 둘 중에 어디가 더 발달한 것일까요? C는 일단 빼고 A, B 중에. A. 왜? 수온약층이 발달하려면 봐요. 혼합층은 두꺼울수록 발달했다고 해요. B가 더 발달한 거예요. 바람 많이 불어서. 근데 수온약층은 두께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발달했냐 그러면 뭘 보는 거야? 위아래 온도 차이를 보는 거예요. A와 B 중 어디가 더 위아래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A와 B 중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A잖아요. A는 지금 온도 차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나 나지만 B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밖에 안 나잖아요. 지금. 그죠? 수온약층은 A가 더 발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상층과 하층에 상, 하, 층 온도 차이가 큰 거예요. 혼합층은 두꺼워야 발달했다 그러고 수온약층은 온도가 많이 차이 나야 발달했다 그래요.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심해층은 어차피 층이 없으니까 빼고. 오케이. 이거 구분해야 돼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수권. 자, 그 다음 생물권은 그냥 읽어봅니다. 아, 가끔 이거 나오는 학교 있다. 생물권은 말 그대로 생물인데 우리 태양계만 놓고 보자. 수금지와 목토천에. 태양계 중에서 유일하게 지구에만 생명체 있는 거 알죠? 그러면 왜 모든 행성에 다 생명체가 사는 게 아닐까? 왜 모든 행성에 다 생명체가 살지 않을까? 왜 지구에만 살까? 안 살아요. 왜요라뇨? 뭐 그럴 수 있지만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생명체, 그렇죠. 물이 액체로 흘러다녀야 돼요. 얼음이나 수증기 말고. 근데 여러분, 물이 액체려면 온도가 최소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에 들어오는 와야 돼요. 물이 액체 상태려면 온도가 물이 액체려면 온도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려면 온도가 최소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0도에서 100도 사이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태양이 여기 있는데 태양에 너무 가까워. 그러면 온도가 100도가 넘어가요. 그렇다고 태양에서 너무 멀어. 그러면 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져요. 그럼 이 동네는 다 수증기. 이 동네는 다 얼음. 딱 한 요 상태, 여기부터 여기 안에는 들어와야 0도에서 100도 사이에 딱 된다. 그 영역이 있어요. 근데 수금지와 목토천해 중에서는
지구만 딱 저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들었어 지금 내 얘기? 네. 지구가 뭐? 지금은 딱 저 안에 저 안이 무슨 안인데? 0도에서 100도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오케이? 지구만 태양계에서는 유일하게.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려면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되잖아. 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이 영역,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라도 있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을 생명 가능지대라 그래요. 혹은 뭐 골디락스 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생명 가능지대가 태양계에선 딱 지구밖에 없어요. 위치상. 지구만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행성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없어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오케이? 그 외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얘가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그 다음 외권은 뭐 우주에 오는 거 알죠? 외권은 태양풍과 우주선으로부터 지구 생명체를 지켜주는 이게 누구야? 자기장이죠. 그러면 봐봐요. 태양풍을 자기장이 막아주는 건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주선은 뭐예요? 인간이 쏘는 그 우주선 말하는 게 아닌 거 알죠? 우주에서는 방사선 말해요. 방사선. 태양풍과 방사선은 지구 자기장이 막아주고 자외선은 오존층이 막아주고. 구분하셔야 돼. 알겠죠? 자, 얘네들 사이사이에 상호작용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림 보고 찾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나머지 거는 여러분이 예시를 보면 웬만하면 찾을 텐데 이거 뭐예요 이거? 버섯바위? 버섯바위 뭐게? 아 맞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 버섯 모양 바위? 저거 어디서 만들어져요? 지역. 버섯바위와 사구가 만들어지는 지역이 같아요. 사구는 모래 언덕이잖아요. 사막. 그럼 봐요. 왜 버섯바위라는 게 생기냐면 바위가 이렇게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요. 사막은 모래가 많죠? 바람이 불면 모래가 바람이랑 같이 날려요. 근데 모래는 무거워서 높게까지는 못 날려요. 밑에서만 날려요. 그럼 모래가 계속 날려가지고 여기를 계속 때려.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깎여갖고 밑에만 이렇게 애가 깎여 나가요. 버섯 모양이 되는 거야. 이게 버섯바위예요. 뭔 소린지 이해했어요? 모래가 날려서 아랫부분만 깎인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봐요. 지금 기권과 그러니까 모래를 날리게 만든 게 바람이잖아요. 기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버섯바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정도는 좀 기억합시다. U자공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계곡인데. 빙하의 침식. 맞아요. 이 빙하예요, 빙하. 빙하 때문에 생긴 계곡이니까 얘는 수권과 직권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게 있나요? 뭐 이 정도지 뭐.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뭐가 나옵니까? 지구의 에너지 원 106쪽. 여러분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세 가지 불러봐요. 태양 에너지. 내가 순서대로 외우라 했죠. 태양 에너지 두 번째가 조력이 아니었어요.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내가 왜 순서대로 외우라 했냐? 이게 양 순서다. 태양 에너지가 양이 제일 많고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이 조력 에너지다. 그래서 웬만하면 순서대로 외우라 했던 게 이게 여기 이 숫자를 문제에 줄 때가 있어요. 태양 에너지의 양 좀 봐. 그 다음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가 5.4 어쩌고 나오잖아요. 조력 에너지가 2.7. 이게 이렇게 써놓으면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비슷한데요? 비슷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놓고 태양 에너지는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문제에 줄 때가 있어요. 혹은 뭐 70% 정도를 차지한다.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얘는 10의 16제곱이고요. 얘네는 10의 12제곱이에요. 거듭제곱 숫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얘가 지구 전체 에너지의 98% 이상이에요. 뭐 50, 70%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98, 99%를 차지해요, 제가. 알겠습니까? 압도적으로 많아요, 태양 에너지가. 뒤에 10의 숫자가 다른 걸 보셔야 돼요. 지수가 다른 걸. 알겠죠? 태양 에너지가 무조건 제일 많은 거예요.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지진은 아니고. 야, 태양 에너지
아닌 게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그걸 하나 되나? 지진은 무슨 에너지로 일어나는? 지구 내부 에너지랑 관계 있는 거고 태양빛 받는다고 지진 터지진 않거든. 그럼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너무 많아서 내가 몇 개만 알려줬었는데. 광합성 좋아요. 풍화 침식이 왜 태양 에너지죠? 풍화 침식을 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누구야? 물이에요, 물. 물이 흐르면서 땅을 깎는 거거든. 근데 물이 왜 흐르냐고.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었다가 구름이 되어 비가 되어 내리고 흘러 바다로 간다. 이게 물의 순환 아니에요? 얘가 순환하면서 흐르는 거예요. 그럼 얘가 흐르면서 땅이 깎이잖아요. 결국 물이 순환하기 때문에 풍화 침식이 일어나고 물을 순환시키는 건 태양이니까 결국 이게 태양 에너지로 보는 거예요. 근원을. 알겠어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도 마찬가지. 여러분 공기가 계속 움직이고 바람이 부는 거 따지고 보면 태양 에너지 때문이에요. 여기는 공기가 뜨겁고 여기는 덜 데워져서 차가우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 부는, 이걸 우리 중학교 때 배웠고, 해수의 순환도 해수 그 난류 한류 기억나요? 중학교 때 막 프로시오 해류, 동한 난류, 어떻게 중학교 때 배운 걸 싹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어 머릿속에서. 난류 한류 이거 다 따지고 보면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따뜻한 바다 찬 바다가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야. 왜 어느 바다는 차고 어느 바다는 따뜻하겠어?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동네의 바다는 따뜻하고 적게 받는 동네는 차갑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따지고 보면 근원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기상현상, 날씨 당연히 이거 물이 증발했다가 구름 됐다가 비 내리고 물의 순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당연히 근원이 태양이지. 알겠습니까?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근데 태양 에너지 때문이 아닌 걸 외워두시는 게 내가 빠르다 그랬잖아요. 판, 지진, 화산, 멘틀 대류 이거는 다 태양 에너지랑 상관없다. 이건 다 무슨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자기장도 마찬가지. 이거 외핵의 대류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죠? 이건 태양 에너지 아니에요. 특히나 판의 운동하고 지진, 화산 얘네는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지 태양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멘틀 대류까지. 꼭. 조력 에너지 하면 밀물썰물이지. 조력 에너지는 누가 주는 거야?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달이 지구를 땡기는 인력 때문에.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태양 내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 때문에 나오는 에너지고, 지구 내부 에너지 이거는 아니 지구 안이 왜 뜨거워? 지구 내부의 방사성 원소 붕괴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 그 다음 지구 형성 과정에서 축적된 열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마그마 바다 시절에 지구가 뜨거웠잖아. 옛날 마그마 바다 시절 뜨거웠던 게 아직 덜 식고 남아있는 걸 말해요. 방사성 동위원소가 더 중요하고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 옛날에 뜨거웠던 게 아직 남아있는 거. 이 두 가지 원인. 그래서 지구가 뜨겁다. 자, 태양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OX. X. 이 세 가지 에너지는 서로 바뀔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로 바뀌고 막 조력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로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얘네는 서로 전환이 안 되는 관계예요. 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뀔 수 없어요. 알겠죠? 이게 조력 에너지. 여기 달과 태양의 인력이라고 돼 있지만 얘의 영향이 훨씬 커요. 그래서 달과 태양의 인력 혹은 달의 인력 그냥 이렇게만 말하기도 해요. 알겠죠? 틀린 거 아닙니다. 자, 요 세 가지 에너지원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내 질문에 대답. 지하수가 흘러 석회동굴이 생성되었다.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 이거 왜 태양 에너지예요? 지하수가 흐르는 게 결국 물의 순환의 일종이거든요. 에너지 근원은 태양 에너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상호작용이냐고 하면 수권과 직권. 그러니까 이걸 보통 동시에 물어봐요. 에너지 근원과 상호작용을 둘 다 쓰라 그래. 그럼 에너지 근원은 태양 에너지고 상호작용은 직권과 수권. 이걸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석연료의 에너지 근원은? 그러니까 석탄석유 말하는 거야. 에너지 근원. 에너지 근원은 무조건 이 셋 중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화석연료의 에너지 근원은?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 이거 왜 태양 에너지예요? 석탄석유 어디서 온 거야? 옛날에 지구에 살았던
동물 식물 아니야? 시체. 그치? 걔네가 묻혀서 엑기스만 남은 게 석탄 석유잖아요. 근데 동물의 에너지원은 다 어디서 오는 거야? 태양. 다 100%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광합성 해갖고 만든 걸로 우리 다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화석연료의 에너지 근원은 태양 에너지야. 하지만 화석연료가 만들어졌을 때 상호작용은 누구와 누구? 에너지는 태양에서 온 거지만 상호작용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거야? 직권과 생물권. 이 차이를 알겠냐고요. 에너지원을 물어본 거랑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냐고 물어본 게 다른 질문이라고. 구분하겠어? 그 다음 물의 순환